황대인 선수 개인적인 어떤 장단점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좋은 파워를 가지고 있다. 수비도 그 정도면 충분히 1루에서는 원래는 3루수인데 3루에 가면 송구 동작이 안 좋아서 3루는 힘들고 기아가 자원들이 많잖아요. 또 김도영 선수도 들어오고 하니까 김도영 선수가 이치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1루가 딱 맞거든요. 1루에서 편안하게 하면서 공격적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 보면 테크닉만 조금 향상이 되면 뭐 20개 홈런도 충분히 좀 때릴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0타 타수 정도 나왔는데 홈런 9개 때렸으니까 10개 넘어가는 것은 뭐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윌리엄스 감독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또다시 황대인 선수가 거칠게 뭐 헛스윙하고 삼진 당하고 막 이러면 또다시 벤치에 앉힐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래도 내놓을 것인지 이 숙제가 풀린다고 한다면 황대인 선수의 앞길은 꽃길이 열리느냐 가시밭길이 열리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황대인 선수는 지금 160 타수 정도 들어가서 홈런을 9개 돼요. 그것도 경기를 꾸준히 나온 게 아니고 드문드 나왔어요. 근데 타율은 전체적으로 2할 2푼대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유인구라든지 또 빠른 볼 이런데 헛스윙이 많다는 거죠. 아직 타석에서의 테크닉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경기를 꾸준히 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아낼지 모르겠지만 홈런 20개 정도는 충분히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 타순에 있어서는 지금은 기아가 타순이 좀 약해져서 황대인 선수가 4번에 있지만 스타일로 봤을 때는 5번이나 6번, 3번에 가면은 발이 느려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 또 성관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타수는 5번이나 6번 정도에 가 있으면 기아 타선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4번에 외국인 타자가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잠실에서 토요일 날 홈런을 때리는 걸 보면 우리 이동현 의원이 한 팀에 있었기 때문에 피치에서 이제 훈련하는 타격을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완전 계력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날 홈런 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동현 의원이 기대한 대로 잠실 야구장을 곧 넘기는 그런 홈런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경기 끝나고 이재훈 선수, 이승엽 위원, 저 세 명이 앉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순진하더라고요. 이승엽 위원이 농담으로 그냥 180m 치지 말고 100m만 쳐도 홈런이니까 그렇게 때려. 그만큼 이제 바꿔 야구면 가볍게 좀 때리라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승엽 위원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볼을 뭐 타이밍을 맞추는 과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뭐 이런 걸 이승엽 위원이 한 30분 정도 레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레슨이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나이가 지금 입단 4년차가 23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순진하고 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강백호 선수보다도 훨씬 더 타격을 잘했대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훈 선수는 가지고 있는 파워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장이 워낙 큰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타석의 이치 같은 것을 자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도 질문을 던져봤어요. 사실은 알테오 선수하고 이재훈 선수하고 신장 차이가 4cm 뿐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알테오는 96, 이재훈은 92인데 타석의 이치는 알테오 선수는 한 반쪽 정도 뒤로 떨어져 있는데 이 친구는 반쪽 정도 홈플레이트 안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저렇게 되면 몸쪽으로 투구를 하면 좀 힘들 텐데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두렵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승엽 위원에게 질문을 뭘 했느냐. 떨어지는 슬라이더의 속수무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홈플레이트 근처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오픈 스탠스로 하고 오픈 스트라이크를 하면 가운데서 떨어지면 당연히 헛스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 본인이 그 타석의 위치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고 과거에 했던 습관들을 빨리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하길래 재훈아, 네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오픈 스탠스에서 오픈 스트라이크로 해버리니까 가운데서만 떨어져도 그것이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유인구가 돼버리면 그거는 너무 멀리 보이고 하기 때문에 헛스윙을 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떨어진 상태에서 스퀘어 스탠스에서 스퀘어 스트라이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몸쪽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밖에 떨어지는 것도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또 실투가 오면 그걸 자연스럽게 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홈플레이트 근처에 가깝게 붙어 있으면 몸쪽도 처리하기 힘들고 특히 볼이 느리면 괜찮은데 볼이 빠른 건 더 처리하기 힘들고
프론트 변화구라고 해가지고 몸쪽에서 몸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굉장히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가까운 데서 몸쪽 가까운 데 떨어지면 배트를 낼 수가 없다라는 조언을 했었는데 그런 조그만 것들을 조금 더 바꿔가면 지금도 100타수 정도 들어갔는데 2할 8푼에 홈런 뭐 4개. 그런데 지금도 황대인 선수랑 마찬가지로 헛스윙이 엄청 많아요. 이재훈 선수가. 그런데 경기를 통하면서 뭐 여기 타격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배터복스의 이치, 타석의 이치라든지 이런 점들만 조금 수정이 된다고 한다면 헛스윙하는 비율도 훨씬 더 줄어들 것 같고요. 지금 100타수 나온 상태에서 2할 8푼대를 치고 있고 타구가 맞으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테크닉은 당장 막 이렇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젊은 선수들일수록 경기를 통하면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뭔가 자기가 느껴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코치가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은 그것을 좀 잘 복합해서 본인이 정리해 가면은 새로운 거포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희망적으로는 탄생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LG 트윈스가 지금 공격에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에게 항상 제가 그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본인이 노력을 하고 지도자는 참고 견디면서 경기를 꾸준히 내줘야 되는데 LG가 지금 1위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KT가 지금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럼 2위라도 해야 되는데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지금 찬스의 해가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4번 타자가 필요하다. 그 중심에는 이재훈 선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차고 넘치죠. 파워를 보면 이재훈 선수는 파워는 잠시 충분해요. 근데 이재훈 선수 제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던 건 뭐냐면 그 파워 있는 선수들이 반쪽 선수들이 많거든요. 힘만 있고 그런데 이재훈 선수는 외야를 보면서도 어깨도 좋고 수비도 평균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자가 얼마나 참고 이 선수를 꾸준히 내보내느냐. 뭐 엊그저께 보니까 오늘이 너 4번 타자 마지막이다. 뭐 그러면 곧 피츠스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뉘앙스로 하면 나이 어려가지고요. 거기서 긴장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만 조금 해소된다고 한다면 이재훈 선수가 포텐을 터뜨려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공수주에서 그렇게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루나 수비에서 떨어지는 그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태현 선수는 제가 항상 보면서 TV를 보든지 중계를 가든지 야구 선수든지 모든 사람이 변신을 하려면 이렇게 변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타격을 하는데 타이밍 정말 잘 맞춘다. 어떤 유형의 투수가 와도 정말 자연스럽게 타이밍 잘 맞춘다라는 생각을 해요. 군대 가서 뭔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갑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맨날 기름치고 닦고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얼마나 야구를 많이 생각을 했는지 이 현역 갔다 와서 이렇게 변신한 선수는 정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하는 모습, 타격하는 모습을 보면 타이밍 맞추는 것이 뭐 좌완이 들어오든지 우완이 들어오든지 사이드암이 들어오든지 언더핸드가 들어오든지 어느 유형과 관계없이 타이밍을 참 잘 맞춥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갈지 사실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100타수 좀 넘었는데 32경기 정도 하고 근데 지금까지는 꾸준하게 지금 좋은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현 선수 장점은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나카룸에 가면 히팅 is 타이밍, 피칭 is 업세팅 타이밍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격은 어떻게든지 뭐 똥폼을 잡든지 뭘 잡든지 타이밍 잘 맞추면 되고 피칭은 투구는 업세팅 그러니까 흐트러뜨리다거든요. 그러니까 투수는 속도를 떨어뜨리든지 각도를 만들든지 뭐 볼을 높게 유인구를 던지든지 어떻게든지 타이밍을 흐트려 놔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김태현 선수는 어떤 유형의 투수가 와도 너무 타이밍을 잘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김태현 선수는 정확도가 있고 타이밍을 잘 맞추기 때문에 큰 부상만 없으면 중심 타자로 거듭날 수 있다. 지금 하나가 타격이 이렇게 상승을 타고 있는 것은 김태현 선수와 페레즈 선수거든요. 페레즈 선수와 김태현 선수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선수들이 좀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현 선수가 지금 4번을 치고 있지만 사실은 김태현 선수는 3번 타자나 5번 타자 이쪽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특히 출루율이 좋기 때문에 3번 타자 이런 데 가 있으면 훨씬 더 부담감 없이 좋은 타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격 폼도 많이 바꾸었고 지금도 군 입대 전에는 그냥 보통 스퀘어로 이렇게 쓰던 어떤 스탠스를 약간 오프를 시켜놓고 좀 타이밍을 잡는 과정을 짧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승희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조금 길게 타이밍을 좀 길게 가져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야구 선수들은 알아듣는데 타이밍을 급하게 잡는 사람들은 헛스윙이 많아요. 떨어지는 볼에 쳤게 되고. 근데 조금 여유 있게 우리 활을 쏠 때 이렇게 쭉 당기잖아요. 이런 동작을 잘 만든다는 거죠, 김태현 선수가. 그러니까 정확도가 있고 타이밍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타이밍을 잘 못 맞춘 선수들 보면 좀 급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을 이렇게 당기려다가 이렇게 쏴버리는 거. 근데 김태현 선수는 쭉 이렇게 당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타격을 하니까 훨씬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 장점이 있어요. 저는 부상이 없다고 한다면 또 유지도 해야 되고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공격은 우리가 봅니다만 한 해에 뭐 서건창 선수 같은 선수도 막 200안타를 치고 뭐 3할 4푼 이렇게 때리다가도 갑자기 막 2할 2푼 때 3푼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타격이기 때문에 타격을 파도와 같다고 하는데 오르락내리락 해요. 근데 그 오르락내리락 내리막길에 들어섰을 때 김태현 선수가 얼마나 그걸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느냐. 그것만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본인이 잘 관리를 해서 지금의 모습을 잊지 않고 유지하면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재훈 선수를 주목하고 있어요. 예. 세 선수 중에 3년 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타의 대형 선수가 나와줘야 된다는 그 희망상 안에 이재훈 선수가 가장 가까운 선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훈 선수가 제2의 박병호 선수가 잠실에서 그것도 출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그 한국 프로야구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의 인물로 저는 물론 황대인 선수나 김태현 선수도 있습니다만 이재훈 선수만큼의 그 장타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야구 타격하면 꽃은 홈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훈 선수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